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억지를 쓰는 이들도 많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인격장애 혹은 성격장애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진상이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는 이런 진상들이 참 많고 우리 삶도 이런 진상들을 피해 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식당 주인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특히 AS 업무나 고객 민원 처리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진상들을 꼭 만나기 마련입니다. 진상들이라고 얼굴에 나 진상이요 하고 써붙이고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수요, 교사요, 예술가요 이러면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분들 중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인격 수준이 너무 떨어지죠. 근데 이런 진상들 때문에 정작 마음이 여린 분들이 오히려 상처받고 큰 병까지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그만둘까도 고민하게 되죠. 진상들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황장애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아침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또 벌렁벌렁합니다. 그리고 10년 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이상하게 몇 달 전부터는 그 수술한 부위가 갑자기 재발이라도 한 듯이 다시 아픕니다. 그래서 허리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허리 통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A씨는 오늘도 허리가 안 좋은데 과연 내가 오늘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래나? 동료들이 내 일까지 대신하게 되면 큰 민폐인데 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하루를 우울과 불안으로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허리가 버텨줄지 그 걱정만 한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퇴근 무렵부터 저녁에는 희한하게도 허리 통증이 사라집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신데렐라처럼 저녁이 되면 왜 쏙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A씨의 허리 통증은 불안장애, 즉 건강염려증 양상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불안한 것이 존재하고 그 불안을 자아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자신의 허리 통증을 과도하게 걱정함으로써 애초에 진짜 불안을 잊어보려는 자기 방어 과정이죠. A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A씨는 공무원입니다. 수개월 전 승진하면서 고객 민원 처리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다들 기피하는 부서죠. 일선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인들이 2차로 다시 A씨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A씨는 억지 쓰는 온갖 진상 민원인들을 다 상대해야 합니다. A씨는 최대한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요구로 무대뽀로 수용해달라는 민원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지 못하면 관청이 떠나가라는 식으로 소리치고 온갖 욕설에 협박까지 일삼는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술 취한 채 찾아와서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는 통에 동료가 경찰을 불려서 해결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날도 A씨는 너무 흥분되고 긴장되는 통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여지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쉬기가 힘든 공황 발작이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허리에 대한 강박적인 걱정도 더 심해졌겠죠. 이처럼 A씨의 공황 발작과 허리에 대한 건강 염려증 양상은 직장에서 매일같이 부딪혀야 하는 진상 민원인들로 인해 발생되는 불안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된 겁니다. A씨는 자신의 이 같은 불안 무의식은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10년 전 허리 디스크가 도져서 허리 걱정을 심하게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A씨의 진짜 걱정거리는 결국 이 같은 진상 민원인들로부터 야기되는 내적 갈등이었던 거죠. A씨는 이런 진상들로부터 도망치지도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싸우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황인 겁니다. 진상들은 아예 난장판을 만들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떠들지만 A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대응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저 자세로 점잖게 설득시키려고 노력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전화벨만 울려도 민원인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벌써 두근두근 한답니다. 점잖은 민원인들이 물론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 번씩 이런 진상들을 만나다 보면 모든 민원인들이 다 진상이 아닐까 하는 착시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죠. A씨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A씨는 이런 진상 민원인들을 만나면 나름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 조용한 데 가서 호흡을 가다듬고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속으로만 에이 오늘 재수 없는 사람 하나 만났네 라며 최대한 안 싸우고 점잖게 넘어가자 라며 스스로를 다독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흥분해서 덩달아 조금 거칠게 표현한 날에는 아이고 내가 왜 좀 더 참지 못하고 흥분했을까 라며 스스로에 대해서 불만족스럽게 여긴다고 합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될까요? 내일 또 진상들이 오면 이렇게 스스로를 또 다독여야 할까요? 이러다 보면 결국 진상들이 제발 안 왔으면 그런 마음만 들지 않을까요? 근데 앞으로 진상들이 A씨의 바람대로 안 올까요? 결국 A씨는 스스로가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올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이게 매일매일 불안한 현실이 자기 앞에 놓이게 된다는 걸 알게 되니 두려운 겁니다. A씨처럼 자신의 업무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여서 불안증으로까지 이어진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신분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나는 끝까지 점잖음을 유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기가 쉽죠. 이런 분들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신의 신념과 생각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첫째, 이런 진상 같은 상대와 싸우면은 과연 안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불안은 막연하게 생각할수록 더욱 커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걱정하는 상황은 무엇인가를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A씨의 경우 민원인이 무리하게 나올 때 A씨 자신은 공무원이니까 맞서 언성을 좀 높이면 안 되는 걸까요? 만약 언성을 높이면 공무원 직무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별로 그럴 것도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따져보지 않았기에 A씨는 막연하게만 민원인이 아무리 진상을 부려도 나는 흥분하거나 화도 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의 공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막연히 그런 갈등이나 위기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는데 라고만 생각하면 불안은 두리뭉실하게 자꾸 커집니다. 대신 그럼 그런 위기 상황이 진짜 현실화되면 도대체 얼마나 더 위험하고 얼마나 파국적인 상황이 되는가를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A씨의 경우 맞서 흥분하면 안 되는데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약 흥분해서 나도 소리치고 하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부정적인 결과가 나한테 오는가를 따져봐야 했던 겁니다. A씨의 경우 내가 왜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었는가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은 발생하면 안 되는데 하면 모든 상황의 통제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반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어쩔 수 없지. 그런데 그 상황이 생기면 도대체 얼마나 큰 피해가 내게 오는가를 따져보고 그게 그렇게 치명적이지는 않겠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면 그때서야 불안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안을 아예 없애려는 태도입니다. 지금 A씨는 이런 진상 같은 민원인들이 세상에 아예 없었으면 아예 내 앞에는 오지도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상들이 안 왔으면 하기보다는 차라리 분명히 올 것이다. 근데 와도 상관없다라는 식이 되어야 합니다. 대신 내 기준에서 예상 매뉴얼을 만들어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민원인이 진상을 부리면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받아주고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대응한다라는 내 기준을 갖고 있으면 불안도 적어집니다. 불안은 내 예상과 통제 범위를 벗어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진상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미 여러 차례 겪어봤기 때문에 내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진상 정도에 따라서 나의 대응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대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술 처먹고 와서 난동에 행패까지 부리면 내게 왜 자꾸 이런 진상들이 찾아오나, 오면 안 되는데 오늘은 재수 없는 날이네 라고만 생각하면 불안은 계속됩니다. 그냥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 매뉴얼대로 경찰을 불러서 처리하는 겁니다. 경찰을 불러주는 것, 그게 내가 월급 받고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셋째, 그런 불안 대상이 세상에 없기를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A씨는 제발 자신의 일터에 그런 진상들이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진상이 없어야 오늘 하루도 무사히 넘어갈 텐데 라고 여깁니다. 이보다는 오늘도 당연히 그런 인간들이 올 것이다. 와라. 어쩔 수 없지. 오면 나는 대응 매뉴얼대로 착착 처리해 나가면 그뿐이다 라고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의 답을 찾아 나가듯 상대의 진상 정도에 따라 대화에서부터 경찰을 불러 해결하는 것까지 적절한 대응 수위만 찾아서 실천해주면 됩니다. 갈등할 게 없으면 불안은 생기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회피나 도피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로 자율신경도 빨리 안정되기 때문에 신체 증상도 빨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비단 A씨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진상들, 인격 장애자들은 세상 어디에나 돌아다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상처받고 병까지 얻는다면 이는 정말 억울한 일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기를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조마조마해지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당연히 나타날 수 있다. 나타나면 나는 어떻게 어떤 수위로 대응할 것인가만 미리 준비하고 그대로 대응해주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조금도 남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으려는 것도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진상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선 얼마든지 내게 욕하고 소리치고 비난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떻게든 잘 설득시켜서 내가 욕먹지 않겠다는 식의 대응은 불안과 화근을 불러옵니다. 세상에는 인면수심의 인격을 가진 이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즉 사람의 탈을 썼지만 개나 마찬가지로 짐승의 품격을 가진 이들이죠. 이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짖지 말라고 아무리 말해도 계속 짖습니다. 굳이 말로 설득하고 달래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나의 심신의 에너지만 고갈되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런 진상 때문에 상처받거나 직장으로부터 도피만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분하지만 위에 설명한 대로 단호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